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유체의 평형과 압력,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제가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아르키메데스 동상인데,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한 박물관에 있는 동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가게 되면 그런 곳에 방문하게 되면 이런 곳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이 그림은 오리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림, 그리고 오렌지 껍데기도 있고 뭐 오렌지도 있고 이런 것들. 어떤 물체는 유체에 어떤 물체를 놓으면 그 물체가 이렇게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합니다. 이런 뜨기도 하고 가라앉는 그 이유는 둘 사이의 밀도가 두 물체 사이의 밀도에 따라서 어떤 밀도가 큰 놈은 좀 가라앉고 좀 작은 놈은 좀 뜨고 이렇게 밀도의 차이에서 뜨거나 가라앉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이 물에 들어간 물체의 공통점은 물이 잠긴 물체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뜨겠죠. 중력을 거슬러 가지고 이렇게 물체가 뜨는 이유가 이렇게 물체의 위쪽 방향으로 유체가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뜨는 다고 하는데 그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부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부력이라고 하는 거의 원인, 왜 부력이 생기는 건가라고 하는 거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력이라는 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을 우리가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물 속에 물 담은 원통, 물을 담은 어떤 원통을 생각을 해보면 그 원통을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가상적인 원통이라고 생각을 해도 원통을 실제 여러분들이 물을 담아서 넣으면 이렇게 평형 상태로 유지를 할 텐데 이렇게 이제 평형 상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이때 이제 원통의 단면을 A, 그 다음에 높이를 A, 스몰 h, 그 다음에 이제 원통 안에 있는 물의 질량을 MW,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물의 질량에 의한 중력에 의해서 얘가 아랫방향으로 중력의 힘을 받을 텐데 얘가 아랫방향으로 가라앉지 않고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이 상태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 중력과 이 중력이 요 물에 의한 중력이 만드는 힘과 제가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달리 설명할 때 물이 만드는 무게와 똑같은 힘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해서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유체가 이 원통에 작용하는 힘이 부력이라고 얘기했죠. 그 FB하고 FB는 이 경우에 MWG가 돼가지고 물체가 원통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원통 안에 유체를 제거한다고 하면 유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중력은 없는 거죠. 유체가 만드는 중력은 없고 위쪽으로 이제 부력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이게 부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통 속에 있는 유체의 무게다. 그러니까 모든 그 통 속에 있는 유체의 무게 혹은 그 유체 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은 밀려난 유체의 무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력은 이게 통 속에 있는 유체의 무게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깊이에 따라서 압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원통이 있고 원통의 윗면에도 유체가 원통의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제가 P sub T, 아래는 이제 탑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아래 첨자 T를 쓸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체가 원통의 위쪽으로 향하는 작용하는 압력을 P sub B, 그걸 우리가 이제 바텀이라는 개념으로 아래 첨자 B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유체가 원통에 작용하는 압력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 유체가 원통의 위쪽으로 작용하는 압력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작용하는 압력도 존재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같은 높이에서의 압력은 서로 같다고 했고
크기가 반대 방향이니까 옆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R자로는 어떻게 되냐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의 차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위쪽에 있는 압력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압력이 훨씬 더 크다고 했죠. 얼마만큼 크냐면 rho GH만큼 큽니다. 물의 밀도,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이 원통의 높이, 그게 이제 두 압력의 차이가 되겠죠. 그 압력의 차이만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제가 양변 그 PB-PT를 하고 양변에 제가 그 원통의 단면 A를 곱해 줄게요. 그럼 PB-PT 곱하기 A는 rho GH 곱하기 A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높이 곱하기 원통의 높이 곱하기 원통의 단면 H 곱하기 A가 뭐냐면 원통의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rho G 부피, V 제가 이렇게 쓸게요. H 곱하기 A는 rho G V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이제 rho G V인데 이 rho 밀도 곱하기 그 원통의 최적 부피는 물의 밀도 곱하기 원통의 최적은 뭐냐면 그게 바로 물의 질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최적이니까 그게 바로 물의 질량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압력차, 두 압력차 곱하기 압력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래서 압력 곱하기 면적이 힘이라는 거 하고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아, 내가 쓴 단위가 맞나 틀리나 이런 걸 항상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압력 곱하기 면적이 힘이다. 그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되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밀도 곱하기 rho g v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유체가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rho g v가 크기는 물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rho g v가 되고 부력이 생기는 원인 아까 부력이 왜 생길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왜 생겼나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력이 왜 생겼죠? 부력은 두 원통 사이의 높이에 따른 압력차. 부력은 유체의 압력이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부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위쪽 방향 PT하고 PD, 그 실린더 원통의 위에 쪽 높이에 따른 그 압력 차이가 없다면 부력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력이 생기는 원인은 유체의 압력이 깊이에 따라서 유체의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체에 부력이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가지고 부력이 왜 생기나요? 라고 했을 때 부력은 유체의 높이에 따른 높이에 따라서 유체의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체에 부력이 작용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선생님들이 되게 칭찬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예쁜 원통을 얘기를 했지만 꼭 물체의 모양하고는 상관없고 오로지 물체의 부피에만 의존합니다. 부력은 rho g v라고 했잖아요. 못생겼더라도 물체가 뭐 이렇게 좀 예쁘게 안 생겼더라도 물체의 부피에만 의존한다. 그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하고 같은 힘이 작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이그젬플로 이걸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질량이 small m 그리고 부피가 v인 도막이 있는데 이 도막의 부피는 도막의 이제 높이가 large h, 그 다음에 도막의 폭이 large w, 그 다음에 길이가 l. 그래서 부피는 뭐냐면 lw가 면적이 되고 면적 곱하기 높이. 그래서 lwh가 이 도막의 부피가 되고 그 중에 이게 스몰 h만큼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요, 스몰 h 잠긴 그 도막의 높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이 도막의 밀도를 제가 rho라고 줬고 그 다음에 물의 밀도를 rho w 이렇게 줬습니다. 도막의 밀도하고 물의 밀도가 이제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물에 잠긴 도막의 부피를 제가 VW라고 할게요. 이 전체 부피 중에 일부분이 잠겼는데 그 잠긴 부분의 부피를 VW. 그러면 그 잠긴 부분에 도막이 차지한 부피만큼 물이 밀려났죠. 그 밀려난 물의 질량을 MW라고 할게요. 밀려난 물의 질량. 얼마만큼의 질량이 밀려났나요? 도막의 부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밀도 질량, 물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최적, 밀도 곱하기 최적. 근데 물의 밀도인데 얼마만큼 밀려났냐면 도막이 차지한 부피만큼 물이 밀려났기 때문에 그때 밀려난 물의 질량은 rho W 곱하기 VW가 됩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밀려난 물의 질량은 밀려난 만큼의 물이 밀려 도막이 차지한 부피 곱하기 물의 밀도가 바로 VW만큼 밀려난 물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부력은 위쪽으로 이제 그 유체가 도막한테 작용하는 힘인데 부력의 크기는 그 밀려난 유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밀려난 유체의 무게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력입니다. 그래서 부력은 MWG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MW는 rho W VWG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가 도막이 더 이상 잠기지 않고 계속 요러한 상태로 유지하는 건 어떤 상태? 평형 상태. 평형 상태가 왜 생긴 거죠? 평형 상태는 부력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력이 서로 크기가 같고 반대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그런 평형 상태를 계산을 하려면 제가 여기 이제 물이 그 도막이 잠긴 부피를 LW 면적 곱하기 높이, 이 경우에 도막이 잠긴 부피가 이제 스몰 h니까 저거 LW 하고 스몰 h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도막에 의한 중력인데 그 중력은 mg죠. 도막의 질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mg라고 하는 건 이 질량 m을 부피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밀도 곱하기 도막의 밀도 곱하기 도막의 부피, 도막의 밀도 곱하기 도막의 부피. 그러면 rho v g. 이때 v는 vw하고 다르죠? v는 도막의 전체 최적이니까 도막의 전체 최적은 L, W, large H. 그게 도막의 전체 최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rho L, W, large H 곱하기 G. 이거 평형 상태를 이루는 거는 FB하고 FG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FB하고 FG가 같습니다. 이게 이제 평형 상태야.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rho times LWHG가 바로 FG 중력이고 우변이 이제 부력입니다. rho W LW small hg. 그러니까 LW 상쇄되는 건 LWG가 다 상쇄되겠네요. 그래서 남는 거는 rho하고 곱하기 대문자 h, large h는 rho W small h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도막이 물속에 이렇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담겨 있는 부피 small h를 구하려면 small h는 rho W분의 rho 곱하기 large h. 그래서 물의 밀도, 도막의 밀도, 그 다음에 도막 자체의 높이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제 물에 담갔을 때 도막이 얼마만큼 잠기는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제 지금 대기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기압을 P0라고 하고 보통 이제 대기압을 측정할 때 수은기압계를 많이 쓰는데 처음으로 토리첼리가 수은기압계를 이용해서 대기압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 17세기 정도 되는 때인데 이 그림은 이제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채워놓고 그러니까 수은을 담은 뭐 플라스크 그릇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거꾸로 이렇게 세워놨더니 수은이 쭉 내려가면서 수은 기둥이 생겼는데 이제 바닥으로부터 지금 요 표면으로부터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0mm까지 올라온 걸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압을 P0라고 하는데
이 대기압은 요 이제 수은 기둥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인데 이 대기압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은주 기둥이 수은 그릇의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수은 표면에 기둥 이 수은 표면에 작용하는 기압이 이제 대기압이고 이 플라스크 유리관의 위쪽 수은이 담긴 유리관 위쪽은 이제 거의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압력이 0입니다. 압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수은의 밀도는 13.6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큐빅 메타 세제곱 메타인데 물의 밀도가 1kg per 세제곱미터라는 거에 비하면 수은의 밀도가 무지무지 높죠. 수은이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토리첼리가 대기압을 측정을 했는데 대기압은 이제 P0는 그럼 어떻게 측정하나요? P0는 그 요 바로 H만큼의 높이 되는 지점에서의 압력. 그때 그게 바로 이제 P0라고 해요. 그 압력이 얼마냐면 진공의 압력이 0이라고 했죠. 요 레벨 2에서의 압력 더하기 로우 GH가 될 텐데 레벨 2에서의 압력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이 0이고 더하기 수은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이 수은 기둥의 높이 H가 됩니다. 그걸 계산을 해주면 밀도 그걸 우리가 보통 대기압을 1기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대기압을 1기압이다. 그래서 단위로는 ATM, atmosphere at 약자로 그냥 1기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기압을 우리가 이제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이라고 했죠. 그냥 SI 유닛으로 하면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밀도 13.6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큐빅 메타 곱하기 뭐 9.81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곱하기 이것도 이제 H도 이제 미터로 나타내면 0.76 메타인가요? 그걸 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1.03 곱하기 거의 1 곱하기 10의 5승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단위로 나타내주면 뉴턴 퍼 메타 제곱 그걸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SI 유닛으로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그게 1.03 곱하기 대략 10의 5승 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1기압은 1.0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라고 얘기하고 이 파스칼의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됩니다. 이 뉴턴 퍼 메타 제곱이 얼마나 큰 값이냐면 단위 면적당 10의 5승 뉴턴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대기압이 1제곱미터당 10의 5승 뉴턴이 얼마냐면 그게 톤으로 얘기하면 그게 10톤입니다. 10톤 10의 5승 뉴턴이 10톤에 해당되는 힘이 1제곱미터 1m 곱하기 1m에 10톤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기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공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공기의 기압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그 대기압 측정을 꼭 우리가 수온으로만 만들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물로 그냥 지금 물 기둥으로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온 기둥을 물 기둥으로 바꾸면 수온을 물로 바꿔서 물 기둥의 높이를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 로 GH가 로 곱하기 로 수은 G 곱하기 수은 기둥의 높이가 뭘로 바뀌냐면 물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물의 높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걸 우리가 1기압이라고 정의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때 물의 높이는 지금 물의 밀도, 수온의 밀도 다 알고 중력 가속도는 서로 상쇄가 되니까 물의 높이는 물의 밀도분의 수온의 밀도 곱하기 760mm 이렇게 되겠죠. 그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략 10m 정도 나와요. 10m.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기압을 측정하려고 물기둥으로 만들려면 물의 높이가 한 10m 정도 돼야 돼요. 이 물기둥 기압계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기둥으로는 기압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1654년에 게리케라는 사람이 이제 대기압 실험을 했습니다. 캐리케가 아니고 게리케인데 여기 이제
마그데부르크라는 곳에서 대기압 측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요 밑에 보면 통이 있죠. 이렇게 굉장히 두 개의 반구가 있고 쇠로 된 반구가 있고 이 반구에 이제 공기를 다 빼가지고 두 개를 붙여놔요. 그래서 이제 딱그 공기를 다 빼고 여기는 이제 실링을 해서 이제 딱 이제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굴을 만들어가지고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 구 안쪽은 진공 상태고 바깥쪽은 대기압이 존재하고 이러한 굴을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말이 8마리씩 실제 실험은 8마리가 끌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몇 마리인가요? 한 9마리쯤 되네요. 양쪽에 그림이라서 이제 양쪽에 말 8마리를 저기 붙여놓고 지금 이 굴을 갖다가 서로 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8마리씩 작용해서 반구를 떼려고 했는데 이 구가 안 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체면이 굉장히 안 섰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 이런 그 하찮은 구를 갖다가 떼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그 말인데 그런 그 하소연을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진공 상태로 굴을 만들지 않으면 안쪽에도 대기압이 존재하고 바깥에도 대기압이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힘의 균형을 이뤄서 처음에 대기압이 있으면 이제 안에서도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굴을 떼기가 수월한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안쪽에 있는 공기를 다 빼버렸습니다.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진공 상태로 만드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고 바깥에서 대기압이 굴을 미는 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압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단위 제곱미터당 10톤의 힘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 8마리가 서로 이렇게 작용을 해도 이 굴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압을 여러분들 공기의 그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